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정영욱은 주식회사 부끄럼의 대표, 부끄럼 출판사와 이 외의 문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SNS 구독자 20만의 스타 에세이스트로 2권의 베스트셀러 참 애썼다 그곳으로 되었다. 편지할게요와 스테디셀러 밥 한번 먹자 말하지만 얼굴 좀 보고 살잔 뜻입니다를 출간했다. 출간하는 책마다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의 독자에게 선택받아 에세이스트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챕터 2 애정에서의 연습, 챕터 3 인생에서의 연습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한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도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어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잊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모든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 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조언.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다. 세상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나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주변인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나에게 소중하고 또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이의 대화에선 이런 고민이 자주 오간다. 연인 간에, 단짝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어쩌면 애초에 대화의 주제가 힘들다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도 있다. 나 힘든데 오늘 만날까? 나 요즘 힘들어. 보고 싶다. 정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곤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섣부른 조언을 꺼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아가 심하게 꾸짖기도 한다. 너는 답답하게 왜 당하고 있냐? 야, 그냥 밀어붙여. 얘가 왜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하지만 그런 조언이나 권유는 상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해결법이 아니다. 사실 가장 옳은 답은 힘들다고 말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이 생기기 전에 깔린 배경, 힘듦이 일어난 상황 속의 분위기, 소속된 집단, 그리고 상대의 고유 성격 등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은 당사자일 것이다. 가장 많이 해법을 헤아려보고 상황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 왜 굳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했을까? 어떤 이유로 얼굴 좀 보자고 했을까? 투정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까? 나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투정, 같이 유혹 좀 하자는 투정, 내 말이 맞다고 해달라는 투정, 응원해달라는 투정. 상대가 그런 투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당신에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러기에 나의 소중한 사람이 힘들다면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조언은 따로 있다. 그동안 힘들었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힘들었지. 나 같으면 화병 걸렸을 것 같아. 어떻게 참고 있었어?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그걸 나만 몰라줘서 미안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껏 몰라줘서 미안해. 중간에 말을 끊고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가 해법일 것이다. 그런 위로는 힘든 상대에게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관계나 상황에 대해 무조건 옳은 방향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당신의 현실적인 조언도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섣불러선 안 된다. 그런 조언은 상대의 말을 다 듣고 상대가 정말 원할 때 해주자.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섣부른 조언은 숨기고 표현해주자. 공감해주자. 먼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자. 선택은 스스로가 내리도록 깊은 간섭 말고 응원해주자.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되는 조언일 것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상대도 틀림없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지 않을까? 나 진짜 바보같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갈 것. 1.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2.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3.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4.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5.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6.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나의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나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조언을 참고할 순 있어도 순간순간의 선택은 내가 행하는 것이며 그러한 결과의 도출 또한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 당신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적극적인 삶을 살아왔든 삶은 지금껏 주체적인 선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체적인 선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의 관계라는 것이 스며들면서 삶이 점점 타인의 위주로 기운다.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타인의 조언에 좀 더 귀가 기운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일에도 타인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기운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을 스스로가 행하겠지만 그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결정되곤 한다. 주체적이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꼭 별 5개의 맛집이 아니라도 나의 입맛에 맞으면 그곳은 나에게 먹는 것에 행복을 주는 맛집일 것이다. 꼭 높은 평점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재미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의 기억에 남을 명작이 될 것이다. 소문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휴식처일 것이다. 타인의 의견과 조언, 도움을 참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타인의 생각에 의해 선택의 잣대가 자주 흔들린다면 나에게 맞는 것을 자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살 것이다. 타인의 의견은 적당히만 이용하고 살자. 선택은 내가 하겠지만 선택의 이유가 타인에게서 나온다면 책임에 대해서도 남 탓만 하고 사는 반쪽뿐인 삶이 될 것이다. 발전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만족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선택, 당신의 책임, 그리고 당신의 평가를 소중히 하길 바란다. 삶은 타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며 살아주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과 책임에 있어서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자.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나의 삶이다. 아무 노력도 없이 빼앗겨 버린다면 배 아프지 않은가?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10층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안색이 영 어두워 보였다. 그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진학을 꿈꾸는 삼수생이었다.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 다 가는 대학에도 못 가고 못난 하루를 살아간다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그런 한탄을 연거푸 뱉고 있었다. 내가 요즘 어떤 기분이 드냐면 식량만 좀 먹는 식충이가 된 기분이야. 우리 집이 10층이거든. 밤에 독서실에서 나와 억지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10층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자꾸 식충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 있지. 꼭 나보고 식충이라고 놀리는 것 같더라고. 부모님이 뭐라 하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였어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괜한 말이 아니라 나는 몇 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는 내가 참 멋있다 느꼈거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모두가 그냥 성적에 맞는 곳을 가지만 넌 그게 아니잖아. 너의 목표를 이루려고 계속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 그럼 뭐해? 결국 남보다 늦는 거잖아. 이번 연도에도 안 되면 그냥 공장이나 들어가려고. 그는 공부를 한다며 친구들의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나는 늘 그의 소식을 간간히 접하며 지금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니었다. 연이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땅 끝까지 떨어져 자신의 처지만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마음먹은 대로 듣고 마음먹은 대로 받아들이곤 한다. 스스로가 별로인 사람이라 생각이 든다면 그건 정말 자신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못난 모습에 집착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만 들리고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왔던 그 친구가 실망스럽고 못나 보였다.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정말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고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런 그의 부정적인 생각은 죄 없는 주변인들까지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래, 내 귀에 그렇게 들린다 치자. 내가 집에 나와 독서실로 향할 땐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너 독서실에 갈 때 너희 집 엘리베이터에서도 10층이라고 해? 아니 1층입니다 하겠지. 그래, 내가 생각했던 넌 자신감 넘치고 뚝심 있는 애였는데 못 본 사이 많이 변했네. 내가 알고 있는 너라면 집에 내려오며 들리는 1층입니다 소리를 1등입니다로 들었을 텐데 말이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 보면서 약해지는 소리 말고 정신 차려. 1등이란 생각으로 마음 다잡아. 넌 1등이야. 너만 그걸 몰라주지만 내 가족도 너랑 내가 아는 주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식충이가 아닌 1등이라고 믿고 있다고 다들. 친구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어 스스로의 삶을 1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그는 현대사회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표본적인 모습이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책하는 순간이 늘어난다. 남들은 나를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내가 틀렸다고 기죽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렇게 점점 못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다면 또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나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듣고 느껴주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멋진 사람이 되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못난 사람이 된다. 어떤 일로 스스로를 별로인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일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별로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무 하자없는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든 정말 별로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결코 별로이지 않은 당신이기에 그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닌가? 결코 못나지 않은 당신을 스스로 못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